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뉴스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닉네임이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준호 님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글리코겐으로 근육 내에 저장되어 운동할 때 에너지로 쓰이는데 어느 정도 저장되는지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인체의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근육에 어느 정도 저장되는지와 그 다음에 근육 내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에너지가 수분을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근육 1kg당 수분 3g 이런 식으로 답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탄수화물이 근육 내에 어느 정도 저장이 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탄수화물은 우리 인체에 저장되는 장소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간에 저장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혈당이라고 해가지고 혈액에도 조금 저장이 되죠. 따라서 간에는 보통 한 100g 정도가 저장이 되고요. 근육에는 이제 개인차가 있죠. 왜냐하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더 많은 양의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가 있고, 또 빈약한 사람들은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당연히 적은 양의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성인 70kg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근육에 약 250g 정도를 평균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액에도 약간의 저장이 되는데 한 10g 정도가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 성인들이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 총량은 보통 350에서 400g 정도를 우리 몸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셨던 근육에 어느 정도 저장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약 250g 정도를 우리 근육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글리코겐, 탄수화물에 있는 이 글리코겐이 근육에 저장될 때 한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분을 같이 저장한다는 거죠. 수분.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바로 이 수분이 동반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래전에 이제 연구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걸 하면서 뭘 하게 되죠?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운동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실제 체지방이 몸에서 빠져나갈까? 이걸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한 달 주기로 30일을 운동을 했을 때 보통 운동을 시작해서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의 체중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왜 15일까지 운동을 했는데 체중 변화가 큰 의미가 없을까? 대체적으로 15일 동안 운동을 할 경우에는 몸에 있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빠지냐면 체내 수분량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다이어트에서 큰 지표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보통 최소한 한 달 정도 운동을 해야만이 그 이후의 체중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탄고지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다이어트나 우리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 인체 내에서 굉장히 좋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인체 중에서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부위는 어디냐면 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뇌. 즉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뇌는 우리 총 체중의 불과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그런 조직이에요. 하지만 그 섭취한 탄수화물의 거의 50% 이상을 어디에서 소화시키냐면 근육에서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뇌에서 소비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뇌는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인체의 중요한 조직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뇌를 사용해야 하는 현대인들한테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한다? 그런데 우리 뇌는 50% 이상의 탄수화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탄수화물을 60, 지방, 단백질을 보통 한 20대 20 거의 같은 비율로 섭취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탄수화물을 섭취 비율을 60% 이상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체에서 바로 뇌가 차지하는 탄수화물의 사용 비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가급적 탄수화물은 60% 이상 섭취하라고 권장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탄을 하게 된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단백질에서 분해를 해서 탄수화물로 전환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함으로써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되겠어요? 몸에 있는 근육량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저탄고지라고 하는 다이어트. 가장 잘못된 다이어트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왜 60%를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아무리 적게 섭취하더라도 보통 탄수화물을 최소한 100에서 110g 이상은 섭취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권장량이에요. 권장량이 아니라 최소 섭취량인데 이게 이제 토스트 한 2장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한 공기가 350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3끼를 먹어야 되면 최소한 1000g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총 섭취량의 50에서 60%를 만들려면 최소한 1000g 이상을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탄수화물을 너무 섭취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단백질이 분해돼서 근육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금하셨던 글리코겐이 저장될 때 수분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느냐. 이건 뭐 대충 나와 있는데 글리코겐 1g을 근육에 저장할 때 수분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냐면 동반해서 3에서 4ml 정도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수분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질문하셨던 1kg당 몇 g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1kg당 3리터에서 4리터. 왜냐면 1kg은 이제 1000ml 정도 되니까요. 단위를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글리코겐 1g은 약 3에서 4ml의 수분을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근육에 250g 정도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250 곱하기 3에서 4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수분이 저장이 되는지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준호님께서 궁금하셨던 글리코겐의 근육 내에 저장된 저장량과 그리고 탄수화물 저장 시에 수분량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Q&A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